안녕하세요. 장병윤입니다. 오늘은 생산 운영관리 3주차 2차 시 전략과 운영관리 부분 지난 시간에 배운 데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략적 포지셔닝, 스트래티직 포지셔닝과 운영적인 효율성 그리고 전략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쵸? 같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고객 중심, 나 내부적인 것도 생각해야지만, 외부적인 것, 외부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략적인 위치를 선척하고, 이 전략적 위치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적인 효과성, 이걸 갖다 고려해야 된다고. 그래서 위치의 선정과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같이 이루어야 된다. 이게 가능해질 때 모방하기 힘들게 되는 거고, 이런 걸 갖다가 전략적 조화 또는 전략적 적합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략적 적합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적합성, strategic fit, 또는 전략적 조화는 회사가 추구하는 경쟁 우위, 이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 구조와 관리 정책 사이의 일치성을 말합니다. 즉,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쟁 우위와 프로세스 구조 관리적 정책 사이의 일관성, 일치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치성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탑 레벨 관리자가 기초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 이런 경우에 일치성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한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에 익숙하지 않은 운영 관리자에게 탑 레벨 관리자가 중요한 프로세스 결정을 위임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다 일관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회사의 전략적 위치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구성은 일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이러한 예로서 한 번 더 보시면 FMS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에 투자하지만 소품종의 대량 생산인 경우, 이런 경우도 일치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치성을 보여주었을 때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좀 더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탑 레벨 관리자는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생산 운영의 잠재성을 갖다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운영은 회사 전략의 잃어버린 연결고리, 미싱 링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은 단지 코스트 리덕션과 로 레벨 데이-투-데이 디시전만이 아닙니다. 이 생산 운영이 결국은 전략하고 연계가 돼야만 되고, 이렇게 연계가 된 상태에서 올바른 전략이 나왔을 때 회사가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90년대 상당히 유행했던 혁신 운동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생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인식 전환을 하는 예가 됩니다. 전략과 프로세스를 효과적인 수단으로 조직을 프로세스로 간주하면서 급진적으로 프로세스를 변환한다. 전략하고 프로세스를 따로 볼 게 아니라 기업 자체를 갖다가 프로세스로 보는 겁니다. 조직 자체를 이 프로세스로 보는 이런 관점인데, 이게 이제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많은 회사의 탑 경영진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계를 전략적 아젠다로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자체가, 조직 자체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영원히 가는 건 없죠. 그래서 전략적 적합성은 한번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항상 연구이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 주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바꿔가야 하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전략적 적합성은 연구성이 없다. 이거에 대한 가장 적합한 예가 델인데, 델은 처음에 다양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또 쭉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근데 다시 델을 갖다가 옮겨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다양성보다는 낮은 원가에 초점을 둔 새로운 프로세스를 설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기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고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바뀐다고 교수님이 수업에, 저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죠. 고객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 정치, 사회, 기술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고객의 기호도 바뀌고 따라서 그런 다양한 우리 외부적인 변화 또 내부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합성을 갖다가 조절해야 됩니다. 그게 성공의 열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적 적합성은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 주도 전략, 마켓 드리븐 스트래티지. 그리고 프로세스 주도 전략, 프로세스 드리븐 스트래티지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 주도 전략은 시장에서의 주요 경쟁 우선순위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지원할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필수품 생산자가 이런 거에 해당되고, 프로세스 주도 전략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역량으로 시작해서 이들 프로세스에 가장 적합한 시장 포지션을 찾아가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회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략적 적합성, 전략적 조화는 시장 및 프로세스 주도 전략 두 가지 모두를 갖다가 고려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회사의 내부적인 역량, 무엇을 잘하는가,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와 외부적인 산업 환경을 시장 수요와 경쟁자의 공급을 연결하는 것. 이게 스트래티지 핏입니다. 스트래티지 핏. 한 번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것. 이게 전략적 적합성이라고 보면, 전략적 적합성의 개념과 전략적 포지셔닝은 트레이드오프 관계로서 선택이 요구된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트레이드오프 관계, 뭐죠? 하나가 선택이 되면 하나는 내려가야 되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야 되는, 그래서 선택이 요구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략적 적합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략적 적합성은 회사가 추구하는 경쟁 우위와 프로세스 구조 및 관리적 정책 사이의 일치성, 일관성을 의미한다. 모든 전략에 맞는 프로세스, 모든 전략이란 뭐죠? 가격이 싸야 되고, 리스판스 타임은 작아야 되고, 품질은 좋아야 되고, 그리고 플렉스티빌리티는 높아야 되고, 이거에 맞는 프로세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The Essence of Strategy, 마이클 포트가 이제 이야기인데, The Essence of Strategy is what to do, what not to do.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떡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안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갖다가 계획하고 계시면 무엇을 할 건지, 계획할 건지, 이걸 잘 선택해야 되고, 그러면 그 선택을 했으면 어떤 부분은 안 해야 됩니다. What to do, what not to do. 이게 전략의 핵심입니다. 전략의 핵심은 what to do, what not to do. 집중 전략 및 집중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중 전략은 수요와 공급에서의 제한되고 동일한 목표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한된 시장 부분에 맞게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결국 집중 전략은 집중 프로세스에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이빈드 아이 하스피털, 인디아에 있는 회사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High Quality and Low Price at the Expense of Variety, 다양성을 희생시키면서 높은 품질과 Low Price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백내장 수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닥터 가빈드라파, 이 사람이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 도구를 표준화하고
백내장 수술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하루에 100건의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 아랍인대의 운영의 타결성은 70%의 환자가 거의 무료로 시술을 받음에도 40%의 총 이익률을 거두고 있으며 병원이 기부에 의하지 않고서도 자립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중 전략 및 집중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좁은 생산품 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집중이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꼭 이것만 집중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얘는 위에서 그 전에 슬라이드에서 아랍인더 아이 하스피털이 대표적인 좁은 생산품을 갖다가 생산하는 예고, 잡샵인 경우 이런 잡샵인 경우는 품질의 수가 다양한 거죠. 그래서 제품 공간에서의 좁은 구간이지 제품 자체의 다양성이 작은 건 아닙니다. 열어서 응급실을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고 즉각적인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비즈니스의 크기에 따라서는 집중된 공장 또는 공장 안의 공장 이런 것들도 집중 전략 및 프로세스의 예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넓은 세분 시장을 공략할 수가 있고 각 세분 시장이 다른 전략적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략은 하나하나가 제한되고 일관성 있는 분명한 목표에 집중하는 하위 전략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걸 좁은 생산품 라인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 장이 또 중요한 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집중 운영을 통한 전략적 적합성을 얻는 것은, 즉 집중 프로세스를 통해서 전략하고 온라인이 돼야 되겠죠. 집중 운영을 통한 전략적 적합성을 얻는 것은 경쟁자가 자신의 것을 모방하기 힘들게 하는 강력한 방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중 전략 운영을 통한 전략적 적합성을 획득하는 것은 모방하기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모방하기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경쟁력이 더더욱 지속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고 상호적으로 연계된 전략적 포지션을 제공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만들고, 경쟁자가 서로 맞물린 활동으로 인해 이러한 것들을 모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를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집중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복사하는 것은 A complete network of activity, resource and managerial infrastructure 이 모든 것들을 복사하기 때문에 clearing the entire organization 전체 조직을 갖다 복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선택되고 시간을 들여서 심사숙고해서 선택된 전략과 포커스드 프로세스는 다른 경쟁자가 잘 이렇게 카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열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오는데, 처음에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 전에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아주 거대한 회사인데 이 자그마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갑자기 엄청난 성공을 거두니까 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복사한다는 것은 전체 조직을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고,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따로 자그마한 회사를 만들어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따라가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커스드 오퍼레이션 이쪽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전략을 선택할 때도 세밀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갖다가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한다면 아주 이런 것들이 회사의 조직에 경쟁력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이 포커스드 오퍼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품과 프로세스의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tching Products and Processes, 제품과 프로세스의 조합입니다. 프로세스와 제품을 조합을 위한 가장 유용한 툴은 Product Process Matrix입니다. Product Process Matrix 하면 뭐 제품, 프로세스, 행렬 정도 되겠죠. 효과적인 제품 프로세스의 일치는 Product Process Matrix에서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Product Process Matrix입니다. Product Process Matrix. 보시는 것처럼 행렬의 수평축은 뭘 나타내죠? Product Priority를 나타냅니다. 이 수평축은 낮은 다양성, 다양성이 여기가 낮은 거죠. 낮은 다양성에서, 낮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은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 생산이죠.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 생산에서부터, 높은 다양성, 소량으로 생산되는 한 종류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수평축의 여기 오른쪽 끝 보시면 수평축의 오른쪽 끝은 맞춤 정장, 뭐 컨설팅 보고서 및 성형외과 수술 이런 거와 같은 독특한 제품이 모이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고도로 맞춤화된 제품이 소량으로 주문이 되고 그 주문에 따라 제조가 됩니다. 왼쪽 끝, 왼쪽 끝 여기죠. 왼쪽 끝에는 고도로 표현하는 일상제처럼 대량으로 소요되고 고도로 표준화된 일상제처럼 대량으로 소요되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제 제품이 모이게 됩니다. 주로 양조장, 뭐 제지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중간 단계는 중간 정도의 맞춤화와 중간 규모 수준의 생산량이 필요한 제품이 이제 요 두 극단, 요거와 요거 두 극단 사이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행렬의 수직축, 수직축은 뭐라고 했죠? 이쪽. 이거는 프로세스 플렉시빌리티, 프로세스 유연성을 말합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제품의 다양성에 상응하는 프로세스 능력의 유연성을 나타냅니다. 맨 아래쪽에는 이쪽을 보시면 맨 아래쪽에는 엄격하고 고정된 제품 경로를 가지며 제한된 범위의 가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용 생산 제한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구조이고 예를 들면 플로우샵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위쪽은 범용 생산 제한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 제품이 다양하고 상이한 경로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어서 유연성이 높지만 작업이 흐르면 질서 정리하지 못한 잡샵이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플로우샵, 여기서는 잡샵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Product Process Matrix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직축이 Process Flexibility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요 Process Flexibility와 Product Variety는 서로 일치해야 효과적입니다. 일치해야 기업의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세스의 이용은 특정 제품 요구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잡샵은 맞춤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데 적합하고 플로우샵은 대량으로 소요되는 표준화된 제품에 더욱 잘 부합됩니다. 효과적인 제품 프로세스 도형은 제품 프로세스 행렬의 대각선상에서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대각선상에 효과적인 제품과 프로세스의 뭐죠? 효과적인 대응이 여기서 요 대각선상에서 나타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각선 바깥의 포지션은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릇된 대응을 나타냅니다. 말하자면 단 한 가지 종류만 잡샵에서 생산한다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기회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거, 여기는, 이거 보시면, 여기는 잡샵이 되어야 되죠. 잡샵이 되는데, 제품의 다양성이 낮다. 그러므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플로샵에서는 소량으로 소요되는 다수의 제품을 생산하려면 많은 설비를 자주 조정해야 하므로, 과도한 기종 변경에 따른 비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문화된 걸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야 되니까 여러 번 체인지 오버, 기종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out of pocket cost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각선상의 표준선은 희망하는 제품 다양성과 이를 만족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 유연성 간의 적절한 대응을 나타냅니다. 이게 적절한 대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적절한 대응은 요 대각선상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쪽 대각선 바깥쪽에서는 제품과 프로세스 간의 적절한 대응이 아닌 것을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운영 곡선과 교환이란 말은 여기서 트레이드 오프를 의미합니다. 운영 곡선과 교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원가, 반응 시간, 다양성 및 품질 관점에서의 경쟁적 상품 공간에서 운영 곡선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슬라이드에서는 오퍼레이션 프론티어를 설명합니다. 이거는 경쟁 상품 공간을 나타내는 거죠. 반응성, 그리고 원가 효율성, 코스트 이피션시, 이 두 가지가 있는 경쟁 상품 공간, 요거는 원가 개념, 요거는 딜리버리 리스판스 개념인데, 이 두 가지를 고려한, 경쟁 상품 공간입니다. 여기서, 오퍼레이션 프론티어라는 거는, smallest curve that contains all current industry position. 회사의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점들이, 요점들이 전략이라고 그랬죠. 전략적 프라이어리티. 스트래티지 프라이어리티인데, 이 스트래티지 프라이어리티에 모든 현재 커런트 포지션들을 갖다가 다 포함하고 있는 스몰리스트 커브입니다. 모든 점들,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스몰리스트 커브, 요게 오퍼레이션 프론티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프론티어 최첨단선이죠. 최첨단선, 운영 최첨단선,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운영 최전선, 운영 최첨단선은 current best practice of world class form, 월드 클래스 폼의 가장 최적의 프랙티스를 갖다가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ABC 있죠. ABC. 요 ABC에 있는 회사들은 세일웨이에 위치한 회사들인데 이거는 뭐죠? 전략적인 프라이어리티가 같은 걸 의미합니다. 전략적 프라이어리티. 전략적 위치가 같다는 거죠. 즉 코스트 이피션시란 이 그림에서는 코스트 이피션시 관점하고 리스판시브 관점에서 전략적 프라이어리티가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The firm on the operation frontier most superior performance. 그런데 이런 운영 최첨단선에 있는 회사들은 뭐죠? superior performance. 오퍼레이션, 운영 관점에서는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프론티어에 있는 이 점들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프론티어라는 운영 최첨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운영에 있어서 전략적인 프라이어리티가 정해졌을 때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나다. 이것을 갖다가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최첨단 선상에서 움직이는 회사는 높은 운영적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요 선에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높은 운영적 효율성, 즉 월드 클래스 운영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회사가 자기 제품을 갖다가 잘 서포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곡선에 가까울수록 높은 운영적 효율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환은, 트레이드오프는 한 측면이 증가하면 다른 한 측면이 감소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첨단선의 어느 지점이든 교환을 나타내게 됩니다. 한쪽에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요게 곡선이죠, 요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는 만약에 코스트 이피션시, 즉 가격을 갖다가 좋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을 좋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뭐가 나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하고 여기선과 여기선 사이니까 코스트 이피션시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가 낮아진 거죠? 반응성에서는 낮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한쪽을 증가시키면 한쪽이 낮아지고, 요걸 내리면 요게 낮아지는 이런 관계, 요걸 갖다가 트레이드 오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상이 일치 않는 회사는 엄격한 교환에 마주치지 않는다. 그거는 다양한 방면으로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 이 곡선에 일치 않은 것, 예를 들면 요거는 양쪽 코스트 이피션시하고 리스폰시브니스를 동시에 이렇게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좋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회사가 어느 한쪽을 개선하면 다른 한쪽은 감소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게 교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환은 세계적 기업의 전략 방향입니다. 여기서 세계적 기업이라는 것은 뭐죠? 운영을 세계적으로 잘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건 불가능하냐? 가능하겠죠. 경영관리를 혁신적으로 잘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갖다 개발해가지고, 운영 최첨단선을 갖다가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으면, 운영 최첨단선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운영의 효율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죠. 이런 걸 갖다가 운영의 혁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술과 매니지먼트 프랙티스, 경영관리가 진보되면서 운영 곡선은 바깥으로 또는 경쟁적 공간에서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술이 진보하면서 이 운영 최첨단선을 이렇게 밖으로 끌고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는 경영관리가 진보하면서 이 운영 최첨단선이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략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술과 경영관리에 의해서 운영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회사는 라는 가격으로 동등한 반응시간 혹은 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반응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뭐죠? 반응시간이나 또는 코스트 이피션시 관점에서 더 나은 회사들이죠. 그렇죠? 다양한 경쟁이 운영 곡선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가운데 세계적인 회사는 자신들의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지 말고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여기 이제 혁신을 갖다가 계속 추구해야 된다. 또는 개선, 혁신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추구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전략과 운영관리의 태동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전략과, 프로세스의 향상의 역사적 태동을 갖다가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olution of Strategy and Operation Management입니다. 비즈니스 전략과 프로세스는 회사의 산업 혹은 기술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합니다. 계속적으로 변화해왔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전략도 변화되었고, 그래서 다이나믹 스트래티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운영관리, 생산 운영관리, 뭐 이렇게 하는데, 운영관리를, 여러분 생산관리를,
옛날 과거처럼 굴뚝 생산, 굴뚝에서 공장에서 뭔가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프로세스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운영관리, 생산 운영관리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이게 기업의 전략하고 면밀하게 연관돼 가지고 회사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합니다. 예. 근데 이것들이 계속 변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략과 프로세스 관리의 역사적 진보는 기술의 변화와 산업화의 발전에서 그들의 역할에 따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 보시는 것처럼 전략, 프로세스 관리는 뭐하고 연관됐다는 거죠? 기술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초창기 여기 보시면 길드 시스템, 커티지 인더스트리 여기였는데, 이제 아담 스미스가 1765년에 공장 시스템, 표준화, 분업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때 이제 공장 시스템이 나오고, 그리고 제조업의 아메리칸 시스템이 1810년에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과학적 관리, The Principle of Scientific Management 해가지고 과학적 관리의 원칙이 있는데, 이 프레데릭 테일러,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시면 과학적 관리의 원칙, The Principle of Scientific Management가 번역대가 있는데, 이걸 한번 찾아보셔도 한번 도서관에서 한번 보시면, 과거에는 우리 생산 운영 관리 시간에 이 책을 읽고 독후감도 쓰고 그랬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학적 관리의 원칙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경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보시면 경영에 있어서 아주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많은 문제들도 그쪽의 어프로치를 사용해가지고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너무 과학적으로 가다 보니까 비인간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에 있어서 많은 혁신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에서 이뤘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최초의 과학을 적용한 부분은 이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경영의 과학을 적용한 걸 갖다가 매스 프로덕션, 뭐라고 그러죠? 대량 생산이라고 합니다. 대량 생산. 여러분 교과서에서 보시면 교과서의 4장 부분이 이 대량 생산으로 확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 대량 생산 시스템, 이전에 나왔던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의 원칙을 갖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적용시켜가지고, 이 컨베이어 벨트가 어셈블리 라인이죠. 무빙 어셈블리 라인에 적용을 시켜서 매스 프로덕션을 만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요 헨리 포드가 만든 자동차는 검은색 T 모델 자동차만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의 only 목적은 단시간당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생산했느냐. 그래서 자동차 가격을 그걸 갖다가 엄청 다운시켜서 세계 넘버원 자동차 회사가 됩니다. 과학적 관리를 갖다가 적용시켜서. 예. 그래서 이때가 이제 생산 운영 관리, 이때는 생산 운영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죠. 이 생산 운영 관리를 과학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세계 넘버원이 됐는데, 이때 변화를 하지 않고 1등을 했는데 이 1등에 안주를 한 겁니다. 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느 시기 동안 1등을 하다가 알프레드 슬론의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알프레드 슬론의 GM 제너럴 모터의 1등의 자리를 넘기게 됩니다. 여기는 T 모델만, 검은색 T 모델만 생산했는데, 사람들의 T 모델을 이제 타봤으니까 사람들의 욕구가 바뀌겠죠. 그래서 욕구가 바뀌면서 플렉스블 매니팩처링 시스템, 플렉스블 매스 시스템, 즉 유연한 생산을 갖다가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1927년에 오면서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들을 고객들이 요구를 하게 됐고 그것의 수요를 맞춘 게 알프레드 슬론입니다. 헨리 포드는 계속 T 모델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세계 1등의 자리를 GM한테 넘겨주고 또 여기서 또 변화가 일어나죠. 도요타 생산 시스템, 린 시스템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오면서 일본 자동차 시스템이 세계 1등을 차지했지만 지금 와서는 또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것은 운영 시스템, 자동차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지금은 훨씬 더 인터넷이나 로봇이나 또는 CAD/CAM 또는 ERP, SCM, BPM 이런 것들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이제 생산 운영 관리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생산 운영 관리가 아까 최첨단선에서 어떻게 배웠죠? 가상 바깥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도 변화가 돼야 되고 이 전략을 갖다가 지원하는 운영 적합성, 운영 효율성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런 변화를 갖다가 일으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기술과 경영 관리 이런 것들을 잘 접목을 시키면서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이제 운영 관리가 처음에 생산 운영 관리가 어디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뭐 기술 그리고 과학적 관리 이런 것 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 운영 관리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인터넷과 정상 기술을 이용하여 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회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즉 새로운 최첨단선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 전산 기술, 컴퓨팅 기술이죠.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AI,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퍼레이션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접하는 그런 변화들이 4차 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현재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디지털화 된다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Artificial Intelligence, 많이 아시죠? 이세돌, 바둑 두는 사람이, 누구한테 졌죠? AI한테 졌습니다. 그렇죠? 5G. 지금 현재 5G 여러분 주위에 많이 깔리고 있죠? 그리고 3D 프린팅. 기타 등등의 많은 디지털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비즈니스 기회들, 오퍼레이션에서의 기회들,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들,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21세기에는 인터넷과 컴퓨팅 기술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할 다양한 변화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생산 운영 관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꿀 건지, 즉 최첨단선을 어떻게 더 밖으로 내보낼 건지,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면 안 되죠. 고객이 원하는 그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이걸 변화를 시킬 때 고객을 생각하면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 기회는 그들의 프로세스를 재구성하고 값비싼 자원의 사용을 허가하는 기술, GBT. 여기서 GBT라고 하는 것은 General Purpose Technology를 의미합니다. GBT는 General Purpose Technology인데 General Purpose를 범용 기술이라고 그러죠. 범용 기술을 사용하면서 더더욱 효율적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물론 기술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기술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기 쉬운 이런 기술들을 갖다가 잘 사용하면서, 오퍼레이션의 접목을 통해, 오퍼레이션의 접목을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데 적용을 해도 됩니다. 제품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데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변화가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그냥 뭐 운영을 바꾼다. 그냥 행동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고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즉 범용 테크놀로지, 이와 같은 범용 테크놀로지를 왔을 때 여러분들이 경영학자이기 때문에 기술 중심으로 아주 깊게 들어가면 뭐 여러분들이 그쪽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해야 될 거는 그런 범용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새로 만든다는 거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생산 운영 관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현대에 생겨나는 범용 기술들을 사용해 가지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꾸고 그리고 뭐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오퍼레이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략적 조화, 스트래티지 P, 회사 운영의 세 관점 사이에서의 전략적 조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업 전략, 운영 전략, 그리고 프로세스 구조와 운영 정책. 요거는 항상 뭐죠? 온라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전략적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야 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집중화된 운영, 집중화된 뭐죠?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what to do, what not to do 전략이 필요하고 이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뭐죠? 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조화를 실행함으로써 어떻게 시장을 좁힐 수 있는지야 어떻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온라인 하는지 어떻게 온라인을 해야 되는지 온라인의 개념, 집중화된 운영의 개념, 집중화된 전략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품과 프로세스의 조합, 매칭 프로덕트 앤 프로세스 해가지고 제품의 다양성 축, X축, 그리고 프로세스의 다양성 축, 플렉스빌리티 축, 이 두 가지 축을 해가지고 사선 부분이 적합한 제품과 프로세스에 적합한 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위의 부분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 최전선과 교환, 오퍼레이션 프론티어하고 트레이드 오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품 비용과 반응 시간, 다양성과 질적 측면에서 운영 최전선의 개념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 최전선은 고객의 요구를 따라서 또는 기술의 변화를 따라서 계속해서 운영 최전선을 앞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전략과 운영 관리의 태동, 역사적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역시 변화입니다. 변화, 혁신, 변화. 운영과 프로세스를 갖다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밖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 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기술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5G, 3D,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생산 운영 관리하고 영향을 안 맞는 게 아니고, 이 테크놀로지가 생산 운영 관리에 접목이 돼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프로세스를 혁신시켜야 되고, 이 프로세스를 혁신시킨다는 거는 결국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많죠. 월마트도 운영만 바꿔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거고, 아마존도 결국은 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거고, 어찌 보면, 구글도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접목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관리 이러면 처음에 생산 운영관리 하니까 공장 이런 거 생각하고, 물론 공장도 많습니다. 공장만 생각해가지고 새로운 기술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기술이 운영에 들어와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시면 생산 운영 관리를 갖다가 좀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장만 한 번 더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지난번처럼 파트 1, 파트 2, 파트 3 해가지고 3문제씩 이렇게 낼 겁니다. 제출은 처음 오프라인 만났을 때 제출하면 되고, 만약에 오프라인 만나는 게 4월 14일에 만나게 되지 못하면, 교수님이, 비디오 세션 하는 거 만들 테니까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